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양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편리한 방향으로만 가고 싶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종종 우리에게 문제를 초래하고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방해하게 되죠. 책임감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멘토 존 맥스웰은 그에 져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 항상 배울 수 있으며 원하는 인생을 거머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신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가? 아니면 그건 당신의 손을 벗어났고 당신이 그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느끼는가?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서 그곳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손익에 대해 누구도 아닌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중심이 밖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을 한다. 어떤 그룹이 더 성공하겠는가? 직접 책임지는 그룹이 더 큰 성공을 거둔다. 어떤 사람들이 더 자신의 삶에 만족하겠는가? 직접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배우고 계속 성장하면서 발전하겠는가? 직접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당신의 삶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다. 그렇다고 당신이 당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한 모든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다. 나는 척추지압사이자 작가인 에릭 플래스커가 나는 내 삶을 선택한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보여준 시각이 마음에 든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아무 생각 없이 휙휙 읽어 넘기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플래스커가 쓴 이 선택들을 찬찬히 읽다 보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 나는 삶을 선택한다. 나는 증오를 선택한다.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폐쇄를 선택한다. 나는 개방을 선택한다. 나는 울음을 선택한다. 나는 웃음을 선택한다. 나는 부인을 선택한다.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나는 무시를 선택한다. 나는 경청을 선택한다. 나는 옳은 사람이 되길 선택한다. 나는 관계 맺기를 선택한다. 나는 분산을 선택한다. 나는 집중을 선택한다. 나는 일을 선택한다. 나는 놀이를 선택한다. 나는 분노를 선택한다. 나는 포용을 선택한다. 나는 절망을 선택한다. 나는 희망을 선택한다. 나는 포기를 선택한다. 나는 끈기를 선택한다. 나는 고통을 선택한다. 나는 치유를 선택한다. 나는 파괴를 선택한다. 나는 창조를 선택한다. 나는 실패를 선택한다. 나는 성공을 선택한다. 나는 진화를 선택한다. 나는 발화를 선택한다. 나는 평범을 선택한다. 나는 탁월을 선택한다. 나는 추종을 선택한다. 나는 지휘를 선택한다. 나는 방황을 선택한다. 나는 전념을 선택한다. 나는 내 선택들을 선택한다. 나는 내 삶을 선택한다. 노예 해방론자인 헨리 워드 비처는 이렇게 주장했다. 신은 인간에게 삶을 받아들일 거냐고 묻지 않는다. 그건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어떻게 사는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해 나갈 것인가? 변명은 마지막 가능성마저 집어삼킨다. 책임을 지지 못하면 피해의식을 키우게 될 뿐 아니라 삶을 비현실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비난 돌리기에 전념하게 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선택권들을 남에게 넘기면서 또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책임을 지지 못해 생기는 진정한 비극이다. 진정한 성공은 기나긴 여정과 같다. 장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공에 접근해야 한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목표에 집중하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변명은 성공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출구와 같아서 그 출구로 나가면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출구로 나가는 건 쉽지만 탈선하게 된다는 뜻이다. 변명이라는 길로 성공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공으로 가는 길로 돌아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뭔가 하고 싶고 책임을 지고자 할 때에야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변명을 찾게 될 것이다. 변명을 찾는다면 당장은 압박감에서 벗어나 편안해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리처드 바크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해 주장하면 그것은 분명 당신의 한계가 된다. 자신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현재의 나와 내가 선 위치는 다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내 미래는 내가 현재 한 생각과 행동들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게 될 것이고 당신도 마찬가지다. 젊어서부터 인생의 책임을 진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가 생길 확률도 더 높아진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 가끔 난 65이 되고 나서야 진정으로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제 난 공식적으로 노인이 됐으니 내 삶에 대해 알게 된 2가지를 말해보겠다. 첫째, 내 삶에는 놀라운 일이 아주 많았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 어떤 일들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렸고 반면 더 안 된 일들도 있었다. 당신이 누구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건 불가능하다. 둘째, 내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노력하는 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개인적으로는 내 영향력 밖의 일들을 통제하는 데 애쓰지 않는 것이 참 힘들었다. 그런 식으로 도를 넘어서 오지랖을 떨어 일이 잘못되면 나는 집중력을 잃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낙담했다. 그것은 나로서는 힘들게 배운 교훈이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지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내려놓는 것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배움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교훈을 늦게 배운다 해도 여전히 득을 볼 수 있다. 사물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라.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매사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타인에게도 불만을 품게 된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부정적인 태도를 키우라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은 좀 더 나은 시각으로 사물을 볼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자신이 겪은 상실과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다.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망쳤어. 혹은 그 사람이 날 너무나 화나게 했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거나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 없다. 자신이 무심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된다면 즉시 멈춰라. 당신은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실패를 반복하는 걸 멈춰라.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주된 차이는 뭘까? 그건 실패가 아니다. 두 그룹 모두 실패한다. 하지만 자신이 한 실패에 책임을 지고 거기서 교훈을 배운 사람들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당신은 아기였을 때 어떻게 걸음마를 배웠는가? 처음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걸어보려다가 넘어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해봐도 안 돼서 또 넘어졌을 것이다. 아마 수백 가지 방식으로 해봤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들이 효과가 없는지 배웠을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잘 되는 방법을 시도해봤을 것이고 당신은 걷고 먹고 말하고 자전거를 타고 공을 던지고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모든 기본적인 일들을 하는 법을 그런 식으로 배웠다. 그런데 왜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은 채 배울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뭔가 더 배우고 싶다면 더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또한 효과가 없는 방법에 주목해서 거기에 따라 그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 오디오북 성취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35세에 백만장자가 된 4명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4명의 남자 모두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기 전에 평균 17개의 직장을 거쳐갔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성공하려면 같은 일을 계속 같은 식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어느 한 시점에서 멈추고 자신이 한 선택들에 책임을 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방법을 바꿔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더우먼 캐릭터를 만든 윌리엄 몰튼 마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모든 성공은 성공한 사람이 패인을 분석해 그 다음에 시도할 때는 분석한 내용에서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실패가 최고의 스승은 아니다. 경험도 마찬가지다. 냉정한 평가를 거친 경험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한 경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더 강하게 성장하라.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멈춰서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본 경험으로부터 힘, 용기, 자신감을 얻게 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난 이 끔찍한 일을 겪으며 살아냈어. 다음에 닥칠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해야만 해. 매번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두려움을 직시하고 실패, 실수, 실망을 겪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더 강해진다. 그렇게 꼭 해야 하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에 하게 될 날이 온다. 여기까지 어떻게 배울 것인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나의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넓은 범위로 확장해보면 인생의 근간을 좌우하는 태도가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과 선택의 결과인지 타인이나 환경의 탓인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책임지는 태도를 통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열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